대항해 시대. 미치광이 소리를 듣던 콜럼버스는 아시아를 찾아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후추를 찾아 떠났어요. 육류 섭취가 많았던 유럽인들은 지금과 같은 음식 보관 기술이 없던 시절, 후추 없이 고기 냄새를 잡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후추 한 알은 금 한 알과 가격이 비슷했다고 해요. 대서양으로 계속 전진하면 인도가 나온다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목숨을 건 항해를 떠납니다. 그렇게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는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도인으로 착각해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됐죠. 이 시대 혁신의 아이콘, 세계부자 1위의 일론 머스크는 IT 기업으로 재벌이 되어 전기자동차와 로켓 제조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그의 목표는 화성에 가는 것. 그래서 거기 화성에 식민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이 공상과학 같은 그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퀀스 2 2일 중독자.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와 더불어 유명한 2일 중독자입니다. 그에겐 더 이상 주당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니까요. 사실 우리처럼 일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의 근무 시간이 생경한 모습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미 예전부터 회사에 숙식이 가능하도록 꾸며놓고 매일같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좀 여유를 부려도 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미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고 있는 회사와 프로젝트는 대략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유럴링크, 보링컴퍼니,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나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데 이런 바쁜 와중에 그는 트위터까지 아주 열심히 하는 덕후입니다. 보통은 버려놓은 일이 많으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기 마련인데 신기하게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고 스페이스X는 나사를 대신할 최고의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캐릭터인 그는 떡잎부터 다르긴 달랐는데요. 그가 12살에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독학해 블라스터라는 게임을 만들어 게임 잡지에 $500에 팔았습니다. 1980년대 초 12살 머스크가 번 60만 원은 지금 가치로 얼마 정도가 될까요? 대략 600만 원 정도 되려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크게 될 사람은 12살쯤부터 뭔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유능한 엔지니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 이공계 쪽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책벌레로 성장합니다. 책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읽었고 분야도 아주 다양하게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후로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뭔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의 유년기 스토리를 섞어 놓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일론 머스크도 학업을 중도에 때려치우고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죠. 미국의 유수 IT 기업 사장님에게 자퇴는 어쩌면 필연적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고 보니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하버드대를 자퇴했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동생과 함께 집2라는 회사를 창업해 키운 다음 매각해서 우리 돈 250억 정도의 큰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다시 X.com이라는 회사를 창업 후 매각하여 2천억 원이라는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젊은 나이에 영앤리치를 이루어내죠. 젊음과 돈이 있겠다. 이쯤 되면 만족하고 편안하게 생을 즐기면서 보내도 될 텐데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테슬라를 사들입니다. 그의 목표는 IT 회사로 돈만 버는 게 아니었죠.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성과는 다르게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꽤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IT 회사와는 다르게 우주 로켓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죠. 스페이스X의 계속되는 발사 실패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전기차 개발 때문에 고객에게 약속한 전기차 출시를 거듭 미루어야 했죠. 상황은 점점 그를 파산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 줄 월급이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했고 직원들에게도 집에 가지 말라는 등 대놓고 노동 착취를 일삼았죠. 그 옛날 우리에게 안 되면 되게 하라 와 같은 무식한 방법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를 궁지까지 몰아붙였던 위기는 2008년 스페이스X의 팔콘 1호 로켓이 민간업체 최초로 액체 연료를 사용해 지구 궤도를 올라가면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에서 스페이스X에 우주화물 운송 일감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나사의 자본으로 구사일생한 머스크, 2016년 세계 최초로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 즉 분리된 로켓 추진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착지시키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다시 쓸 수 있는 로켓으로 진보시킵니다. 한편 테슬라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리고 경제성만 따지던 기존 전기차들과는 다르게 고급 전기차 제품들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전기차를 자동차 시장 트렌드로 바꾸면서 이제는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등을 보며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세기의 사기꾼에서 스티브 잡스 버금가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합니다. 그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전기와 전기차를 충전하고도 남는 태양열 발전기를 만드는 솔라시티, 서울과 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진공터널 열차 하이퍼루프,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생각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칩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 등 그는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혁신에 도전 중입니다. 기업가들은 완벽하게 이를 세팅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회를 잡고 디테일은 나중에 맞추어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기다립니다. 조금의 손해도 무서워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런 거대한 도전의 종착지는 다름 아닌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흉내낼 때 화성 갈 거니까를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래, 화성에 간다 치자. 거기 식민지를 세워서 뭐 할 건데? 그 척박한 곳에 식민지가 가당키나 해? 화성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냐고. 어쩌면 우리는 꼭 화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대우주 시대를 열어 모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일론의 목적입니다. 분명 그곳에 가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험의 끝이 해피엔딩이든 배드엔딩이든 간에. 집투 창업 당시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로부터 창업 자금 28,000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약 3,300만 원. 1995년에 3,300만 원이면 지금의 가치로 1억 정도 될까요? 역시 뭐든 종잣돈이 좀 있어야 하는 것 같네요. 우린 뭐 저축 열심히 해야죠.